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5, 6년 만에 반토막, 아니 중고가가 허리를 넘어 무릎까지 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 세단 세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수리비가 걱정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수리비 걱정 없이 탈 수 있는지와 구독자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까지 오늘 영상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중간중간 설명해 놓았으니 스킵하다가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G30 5 시리즈입니다. 외제차의 만만돌이 G30 5 시리즈입니다. E 클래스보다 승차감, 핸들링, 운동 성능 등 대부분의 능력치가 더 좋습니다. 또 고질병도 더 좋고 부품도 저렴해 정비도 용이하지만 E 클래스가 갖고 있는 삼각별과 벤츠의 고급감에 밀려서 항상 2인자 느낌이 있는 BMW의 중형 세단 5 시리즈입니다. 5 시리즈에는 지난번 G11, 7 시리즈와 비슷한 계열 엔진이 들어갑니다. 사실 BMW 엔진은 모듈러 엔진이라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6기통에서 2개를 떼어내면 4기통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7 시리즈에 들어간 B57 엔진과 B58 엔진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B로 시작하는 코드를 가진 4기통 엔진 역시 내구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5 시리즈의 가솔린 라인업은 520i와 530i 그리고 고출력 버전인 540i가 있습니다. 20i와 30i에는 B46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세팅과 터보 크기를 달리하여 출력 차이를 만들어냈지만 20i나 30i 모두 동일한 4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0i에만 B58 6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은 7 시리즈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렇다 할 고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젤은 520D에만 B47 4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 30D와 50D에는 B57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갑니다. 다만 30D는 싱글 터보가 적용되고 50D에는 동일한 엔진 블럭에서 터보 4개를 붙인 쿼드 터보가 적용되어 400마력의 출력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터보가 많이 적용되고 힘을 쥐어짜내는 고출력 엔진은 언제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엔진이다 보니 50D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엔진은 내구성, 성능, 변속감 등 후륜 자동 변속기의 끝판왕인 ZF-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G30 5 시리즈는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 외형이 있는데 좀 더 차분하게 생긴 게 럭셔리, 상대적으로 우락부락하고 휠도 큰 게 들어간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제외하고도 댐퍼와 하체 세팅도 다른데 전작 F10 5 시리즈가 하체 세팅이 너무 부드러워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G30 5 시리즈 럭셔리 모델은 F10 5 시리즈 이상으로 하체 세팅이 부드러워졌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260 5 시리즈가 생각날 만큼 핸들링과 코너링이 날카로워졌고 하체 세팅도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럭셔리 모델을 사는 오너들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차에 무리를 주는 주행보다 곱게 타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아 차 상태가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보다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태우고 여행하는 부드러운 패밀리카를 찾고 있다면 럭셔리 모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형과 옵션은 좀 포기해야 됩니다. 대신 감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입되는 물량마다 옵션은 조금씩 다르지만 5 시리즈는 HUD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등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모든 중고차를 살 때 동일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5 시리즈는 에어컨 라인 미세 크랙으로 냉매가 유실되어 찬바람이 안 나오는 차량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잘 나오는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세대 G바디의 고질병인 DRL 변색 문제가 있습니다. DRL 색이 점점 진해지다가 나중에 DRL이 안 나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또 X드라이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동력을 앞쪽으로 전달하는 트랜스퍼 케이스 기어에서 갈리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조 디스플레이에 크랙이 잘 발생하는 것과 드라이브 샤프트 플렉서블 조인트가 나가는 문제 등 자주 고장나는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라는 물건이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질병이 저마다 한두 개씩은 모든 차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 제품과 애프터마켓 제품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입차 BMW의 G30 5 시리즈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G60 5 시리즈가 나오면서 전 세대인 G30 5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시세가 내려오면서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역시 5 시리즈가 고질병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전차주가 얼마나 관리했냐에 따라서 고장날 확률은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생이나 애프터마켓 제품이 잘 유통되고 있는 BMW라지만 그래도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수리비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수리비 걱정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헤이딜러에서 약 40명에게 4천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500만원 2명, 200만원 5명, 100만원 10명, 50만원 20명이 있습니다. 만약 500만원권이 당첨되신다면 500만원치 정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외제차라도 엔진이 퍼지거나 미션 교체가 아니고서야 웬만한 문제는 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비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사용해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 또한 간단합니다. 유튜브 채널 내 차를 부탁해 정비박스, 텐겟프로 정비사님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정비소에 가서
들어가서 정비권을 등록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비사님들의 정비 스타일은 해당 채널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1000만원 상당의 소모품까지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총 금액이 5천만원대인데 금액에 비해 응모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3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 차 번호 입력하기를 누른 후 내 차 번호를 입력 후 시세를 조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와서 시세 조회한 차 번호 입력 후 성함, 연락처를 넣고 이벤트 응모하기 버튼 누르면 끝. 얼마나 걸렸을까요? 많이 잡아도 1분이 안 걸린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죠? 나중에 차를 파실 때 여기서 확인한 내 차 시세를 꼭 기억해 두었다가 파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묻고 더블로 100만원 상당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응모 방법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세단 G80입니다. 저는 아직 제네시스 DHP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제네시스가 브랜드 이름이 되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이름은 제네시스에서 G8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차 이름이 바뀐 것 치고는 변경된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기존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두고 디테일을 가다듬었습니다. 범퍼 하단에 안개등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LED 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역시 리얼 우드와 리얼 알루미늄의 사용을 늘렸으며 G90에 적용되었던 전자식 기어본과 당시 가장 최신 주행 보조 옵션인 제네시스 세이프티 컨트롤 옵션이 적용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G80은 럭셔리 브랜드 중 가장 파이가 큰 E세그먼트 시장에서 독일 및 일본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로 독일 브랜드의 운동 성능과 일본 브랜드의 품질을 따라잡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12V 납 배터리를 트렁크에 놓고 엔진도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서 BMW처럼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메인 광고도 니르 브루크링에서 테스트 드라이빙을 한 영상을 사용했을 정도로 주행감을 강조했던 모델입니다. 물론 무게 배분에 신경을 쓰면서 실제 크기는 K7 대비 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풍부한 옵션과 소재의 고급감, 뛰어난 NVH는 그랜저 K7과 급을 나누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외제차에 비해서 풍부한 정비 인프라와 합리적인 수리비 등 외제차가 갖지 못한 제네시스만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실내에 폭넓게 사용된 리얼 우드는 좀 올드해 보여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만들려고 했던 G80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무게입니다. G80의 공차 중량이 1900kg대인데 반해 W213 E클래스는 1700kg대, G30 5시리즈는 1600kg대로 경쟁차종 대비 200에서 300kg나 더 무겁습니다. BMW와 벤츠는 알루미늄과 고장력 강판, 마그네슘 등 혼합 재질을 사용하여 경량화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G80은 현대 제철산 스틸을 대부분 사용했고 독일 프리미엄 세단은 4기통 터보 엔진으로 6기통을 대체하여 다운사이징으로 인한 경량화를 했지만 G80은 3300cc 엔진과 3800cc 6기통 무거운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무게를 늘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무거워도 제네시스에 적용된 6기통 람다 엔진과 현대의 8단 후륜 변속기는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다 할 고질병도 없습니다. 터보가 달려있으면 발열이 심해 고장인자가 늘어나지만 제네시스는 자연흡기가 적용되어 있어 연비만 괜찮다면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유지 보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연비가 문제라면 2.2R 엔진이 적용된 디젤 모델도 있습니다. G80도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서 2천만원 초중반이면 괜찮은 매물을 살 수 있고 법인 이력이 있더라도 대부분 임원용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려볼만 한 것 같습니다. 가성비 국산차 제네시스 G80이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W213 E클래스입니다. 5시리즈가 E클래스보다 로고만 제외한다면 모든 게 앞선다고 하지만 할인도 잘 해주는 벤츠가 항상 수입차 판매 순위 1위를 하는 걸 보면은 역시 벤츠의 상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구형 E클래스를 가지고 무슨 가오 잡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솔직히 차에 관심이 많지 않다면은 한 세대 전인 W213 E클래스와 신형인 W214 E클래스를 구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됩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아무리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E클래스의 실내 인테리어는 5시리즈와 차별되는 디자인의 완성도와 고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시리즈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E클래스에 적용된 와이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원형 송풍구 디자인 그리고 폭넓게 사용된 앰비언트 라이트와 후드의 삼각별은 승차감, 성능, 거지 같은 미션과는 별개로 이 차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E클래스는 5시리즈보다 좀 더 치명적인 고질병이 많습니다. 우선 E200과 E300에 들어가는
4기통 터보 엔진인 M247 엔진입니다. C클래스, E클래스, GLC 등 여러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으로 M27 엔진 계열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고질병은 캠샤프트 쪽 문제입니다. 캠샤프트는 끼와 배기 밸브의 열림과 닫힘을 컨트롤하는 부품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흡기와 배기 그리고 점화 시기가 엉망이 되어 시동 꺼짐이나 부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엔진은 캠샤프트가 틀어져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247을 검색해보시면은 역시 캠샤프트 관련 문제가 상당히 많이 검색됩니다. 그리고 이건 고질병으로 보기엔 좀 그렇지만 벤츠의 변속기는 항상 문제가 좀 있는데, 벤츠가 직접 만든 9단 변속기는 변속이 빠른 것도 부드러운 것도 그렇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라서 라이벌인 BMW의 ZF 대비 항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단 변속기는 지나치게 커 1열 센터 터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일반 차량 대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으로 허리를 약간 돌려야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차를 산 지 1년 만에 다시 차를 되파는 분이 있을 정도라서 장거리 운전이 많거나 이미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운전석과 동일하게 조수석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냉각수, 서머스탯 고착 문제와 엔진 오일 팬 안에 있는 오일 펌프 유량 제어 밸브 배선이 있는데, 엔진 오일이 워낙 고온이다 보니 오일 팬 안에 있는 와이어링이 단선이나 합선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몇 가닥 선을 바꾸기 위해서 엔진 아래에 있는 구조물을 거의 다 뜯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공임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차량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고, 특히 벤츠는 BMW보다 비싼 수리비와 부품값을 가지고 있어 기본 유지비도 좀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다면 기본 원료 다 갈고 예방 장비까지 해서 탄다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W213 E클래스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남 채널 구독자 이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클릭 후 해당 영상에 이벤트 참여라고 댓글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달 말에 총 10분을 추천하여 엔진오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작은 채널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주신 헤이들려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